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지난달 미국의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0.2%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9월 기록은 1.0% 증가해서 0.8% 증가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번 달 미국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전망을 하회했습니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11월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10.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 기록한 6.2에서 4포인트 상승했지만 전문가 전망치인 12.0을 하회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앞으로 국채 매입을 포함한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의지가 있다고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현지 시간으로 17일 밝혔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이날 유럽연합의회 증언에서 ECB 정책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비전통적 조치를 취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물가상승률 목표치가 2016년 이후까지도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스코 커디아 샌프란시스코 연준 이코노미스트가 현지 시간으로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준은 오는 2016년 말 이후까지도 2%의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현재 연준 예상치의 불확실성을 더하는 것으로 연준은 2016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7에서 2%로 2017년은 1.9에서 2%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했지만 ECB의 추가 경기 부양 의지가 알려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전날보다 0.07% 상승한 17,647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 0.37% 하락한 4,671선에서 S&P 500 지수는 0.07% 소폭 상승한 2,041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ECB가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에 돌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 0.58% 상승한 9,306선에서 영국 지수는 0.26% 상승한 6,671선에서 마감됐고요. 프랑스 지수 역시 0.56% 상승한 4,226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어제에 이어서 미국은 혼조세로 유럽은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소년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정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교포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에서 고생하시는 펀드매니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정권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년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가요. 대표님 말씀대로 코스닥 지수 정말 한 방 크게 맞았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살펴보니까 어제와 똑같이 미국은 혼조세로 또 유럽은 기대감의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이 전개될까요? 글쎄요, 김정현님께서 요즘 쪽지게처럼 질문하시길래 저도 당황스러운데, 일단 코스닥이 어제 그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물량을 줄이자 했는데 이제 안 줄이고 이렇게 맞아버리니까. 속수무책인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코스닥 자체가 이제는 그 301일평 자체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코스닥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코스닥 어제 실적 주고 뭐고 상관없었죠. 그냥 막 빠지는 그런 부분인데 코스닥이 실적 좋아가지고 우리 코스닥 실적을 낼 때 액면가 500원짜리를 5,000원으로 환산해 보면 10만 원짜리 이상이 수두로 합니다. 이건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코스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이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버린 자식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닥을 거의 사지 않는다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외국인들도 보시면 코스닥 그냥 속된 말로 집적거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버린 지가 거의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 이제 코스닥 주식을 올려서 팔고 거의 팔았어요. 코스닥을 팔고 지금 뭐 거의 코스닥을 끄집어 올렸죠. 500에서 끄집어 올린 다음에 이 위쪽에서 3번에 걸쳐서 거의 다 팔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오늘은 반등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500일이 평선이에요. 짧아 순환매에서 여러분께 본전 이상 온다면 과감한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스피는 주식이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뭐 계속 상승이다, 제가 이제 계속 부르짖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무슨 근거로 이제 상승의 여력이 있나, 상승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항시 주식이 이제 쉬어가는 자리에 쉬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번에 이제 반등해야 될 자리에 반등 안 하고 빠져가 부정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쉬어갈 자리에 쉬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식은 상승할 걸로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누차 수익을 말하다 해서 이야기했지만 50포인트, 그 다음에 75포인트, 궁극적으로 2000포인트까지는 저는 간다, 이 주의에 한 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50P에서 안착하고 또 선물은 250포인트에서 안착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주까지 해서 1950포인트, 그리고 선물이 250 안착, 그리고 어제 주가가 빠질 것 같았지만 어제 아침에 제가 뜬다 했는데 어제 아침부터 빠지니까 또 빠진다고 하다가 어제 뜨니까 여러분들 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주식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흐름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MACD가 데드크로스 날 때까지 주가 자체가 계속 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영선 자리에서 저항받는 부분이죠. 영선 자리에 저항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MACD가 영선까지 갈 때까지는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요. 궁극적으로 저는 장을 굉장히 호전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움직인다면 주식 자체가 1차 상승 후에 조정받고 2차 상승에 2025포인트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나쁘게 보지 마라 이렇게 저 보고, 사실 이번에 주가가 1975포인트 이하에서 언더슈팅했는 부분은 우리 개인들의 신용 부분, 그리고 개인들의 호들갑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할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수급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수급이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투자 신탁이 강력한 드라이브로 콜을 걸어놨습니다. 투자 신탁은 지금 다른 거 필요 없고 콜 옵션 안 하고 선물로만 콜, 무려 이제 여러분 포지션으로 19,000포지션, 2만 포지션을 걸어놨어요. 2만 포지션 걸어놨다 이렇게 보고, 이제 대응해서 이제 외국인들 투자 신탁이 2조 4천억 걸었죠. 이제 변함 없습니다. 변함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지금 투자 신탁의 평균 가격이 251이거든요. 251.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12월은 큰 장입니다. 251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신탁이 결연한 의지죠. 250일 이상은 12월 만기 때 올리겠다. 이게 이제 의사입니다. 그래서 250일 이상은 분명히 결연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제가 보는데, 제가 볼 때 오늘 또 글쎄요, 저는 투자 신탁이 이번 12월 말 시작할 때부터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251, 이 포지션에서 복지부동하고 있고, 그때 이제 900원까지 잃었을 때도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그래서 투자 신탁이 251p, 이거는 의미를 좀 한번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들은 249, 오늘부터 이제 마이너스 들어가는 부분요. 자, 우리 개인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일단 지금은 수익인데, 개인들이 이쪽 아직까지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만 개인들 자체가 256에서 지금 포지션은 좋은데 지금 매도 포지션이라서 굉장히 나중에
화근을 당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지 마라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간 외국인이 지금 돈 먹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부터 마이너스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투신에 한 번 더 말하면 투신이 251포인트에서 개런한 의지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께 인지를 조금 깊이 있게 상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번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리가 뭐 종목 하나 맞춰가지고 호들갑 들고 그거보다는 일단 큰 마인드를 한번 갖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251이면 종합주가 지수가 1965에서 70포인트 가까이 되는 부분. 이 부분만 넘으면 근데 선물이 조금 밀려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투신에 결연한 의지 2조를 걸어놨다. 그리고 투신이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항상 인지하고 콜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보시면은 지금 계속 선행원이죠. 선행원이 주가의 상승이 아직까지 구름이 바뀌는 상태에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승 트렌드가 계속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트렌드가 계속 있어요.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마인드를 좋게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절대 나쁘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은 반대입니다. 코스닥은 본격적인 하락이 고시작 도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고폭락을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볼 때는 500포인트 이하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을 갖고 있는 우리 시청 여러분께서 한번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고객의 특별히 이런 거 크게 볼 거 없고요. 일단 원화가 어제 이제 뭐 요즘 원화가 춤을 춥니다. 요즘 뭐 유학 보내는 집들 굉장히 고생할 걸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원화가 1,100원대 이건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일본 엔이 좀 문제라서 그럴 때 원화 1,100원 또 문제다. 그리고 엔이 116엔 이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환율 전쟁을 환율 조작이 실제로 일본이 환율 조작을 미국에 이제 방조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금리가 제가 볼 2%대 초반 이금리 그리고 텍사스 중진율의 이제 75% 국제가 언제까지 하락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세계가 지금 굉장히 자기 이기주의로서 빠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볼 때 우리나라가 뭐 불황형 수출형 드라이브 정책이지만 어쨌든 간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나빠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롱에 돈 5만원짜리 숨겨놓으신 분들 지금 주식 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주식은 됩니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냈죠. 제가 볼 때 삼성전자가 이제 그 사이 우리 여러분 아다시피 20일, 60일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밀릴 때마다 매수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글쎄요. 뭐 어제는 장 자체가 갑자기 팔았다가 어제 장이 도깨비 장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이제 호가 공략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항상 이제 5만 원대 하이닉스 매도처라 4만 5천 원대도 저는 비싸다. 저는 적정이 3만 5천 원 이하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 요구하든지 말든지 저는 제가 분석한 결론은요. 하이닉스는 4만 원 이하에 가야 되는 그런 주식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램반트처럼 게 북측 물장수 같은 그런 겁니다. 될 때는 안 되지만 안 되면 굉장히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가장 이제 이 반도체 중에 이제 디램 반도체가 부침이 심한 그런 종목인데 제가 볼 때는 낸시 프레시나 이런 부분이 하이닉스가 계속 적자고 또 뭐 CPU 칩이라든지 AP 칩이라든지 이런 칩들이 하이닉스가 계속 못 만들고 있고 지금 헤매고 있고 굉장히 축집니다. 그래서 디램 반도체 하나 갖고 이 주식이 4만 원 이상 있다. 저는 절대적으로 고평가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가 눈에 안 보이는 삼성전자와 교류,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떠한 부침 이런 걸로 때문에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죠. 하이닉스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매매하기 좋은 주식이고 이렇지만 저는 제가 분석한 결과 저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4만 원 이상은 비싸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우리 국민 블루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비싸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비싸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지금 형태하는 걸 보면 코스닥하고 비슷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기관들이 떠넘기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여러분에게 떠넘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조금 물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왜냐하면 뭐 종목이 저는 낙폭가대 우량주 뭐 6개월이나 1년 갖고 있으면 수학 대박 난다 이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하이닉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환상을 갖고 있다. 저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누구와 더불어 물론 하이닉스가 제가 예상보다도 오버나 이런 할게 있지만 내용적으로 이론적으로 제가 뭐 서류적으로라든지 정보적으로 저하고 어떤 정면적으로 부딪힌다면 과감히 제가 하겠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이닉스는 4만 원 이상 전명이 고가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이 뭐 제가 말씀드렸죠. 평균 가격 250일인데 저는 뭐 이번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어쨌든 12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봐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마인드를 계속 가져라. 뭐 지금 물론 뭐 주가가 악재가 나와가지고 물론 뭐 240 하방 이탈하면 또 죽겠다. 선물이 꼭 보면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선물을 한 지가 이제 5년 됐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저희 회원 포지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한번 큰 폭력을 견디고 나는 손님들이 나중에 돈을 다 벌더라고요. 선물에 있는 돈들이 어디 갑니까? 선물 시장에 있지. 주식 시장은 아닙니다. 빠지지만 선물 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선물 마인드를 호주콜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즘 뭐 글로벌 증시 차트 보면 열통 터져요. 솔직히 뭐 저도 뭐 삼천리 금수강산 참 배달의 민족 자랑스러운데 요즘 주식 보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글로벌 증시가 빠지는 것보다야 안 낫습니까? 빠지는 것보다 안 낫나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베노믹스 오래 못 갑니다. 아베노믹스는 관상학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일본을 떨어먹을 나라가 아닌가 관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엔저에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251 분기점 이 분기점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배저리게 느끼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251 분기점이 계획하는 분기점이다. 그러면 과연 250일에서 10p 빠졌다가 플러스 10p 갈 수도 있다.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워낙 저는 과거는 주식밖에 없었죠. 코스피밖에 없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생기고 선물 생기고 옵션 생기고 그다음에 뭐 해외 선물 생기고 요즘 정신 없을 겁니다. 정신 없는데 어쨌든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그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뭐 컴퓨터 수리 중입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도 국내 선물 어제도 돈 먹었죠? 접속하시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돈 벌어드리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조금 이따 참석하시면 또 떼돈을 벌어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요즘 힘듭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도 뭐 이 업을 하면서 참 잠을 많이 설치고 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이거 20몇 년 했는데 또 서울경제 온 지가 4년 넘었습니다. 한 방송 4년 일을 연속하면서 느낀 게 참 어렵다. 그리고 단순하게 하자. 내가 메뚜기처럼 뛰어 안 된다. 이걸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그냥 우량주 요즘 뭐 낙폭과대 우량주가 많습니다. 악재 제일 많이 나온 것들 환율 관련 리스크 종목들 이런 종목들 사가지고요. 여러분 컴퓨터 한 번에 제일 속 편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식은 오르면 산이 높으면 고리 깊고 고리 깊으면 산이 높듯이 특별한 대우가 없습니다. 우량주 사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원래 아시죠? 요즘 김장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배추가 폭락하니까 5포기 10포기 더 담가서 주의 이웃에게 나누는 우리 댄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저는 항시 여러분 편입니다. 정성처럼 신청합니다. 네, 어제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추가 하락의 여파가 있다고 하니까요. 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천촌놈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 후강통 시행으로 오전장부터 방향을 잡지 못하다가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등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대표님 말씀대로 지수가 계속 1980선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언제쯤 매수해도 되는 매수 타이밍인지 또 지수는 언제까지 하락할지 바닥은 어딜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어떤 그 문제를 찾아서 우리 시장이 하락을 하는 이유라든지 어떤 타이밍적으로 언제부터 이제 주식을 매수해도 가능한지 그리고 언제부터 빠질지 이것이 이제 사실상 알 수 있게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방송을 전달하시는 전달자분들께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보면은 좀 무조건적으로 이제 간다 하니까 더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구간 자체는 어떤 글로벌 지수 시나리오들을 알고 사실 댐벼야 되는데 너무 기술적인 부분들만 접근을 해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헷갈리게 돼버리는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글로벌 증시 큰 호재가 없는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중임에는 어떤 분명한 사실이고 또 지수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이 단순히 기술적 부분만 놓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 현재 상황은 대외적인 이슈들 그러니까 오늘과 이제 오늘이 되겠죠. 오늘과 21일에 이제 예정돼 있는 드라기 총재의 연설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서 FOMC 회의 결과 공개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수 움직임에 대한 변동성을 확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어서 우리 시장의 호재가 부재된 상황에서의 어떤 쉬어가는 흐름들을 유지하는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상승폭을 1차적으로 이제 1980선을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1980선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는 1980선 이하에서의 조정폭을 이제 우리가 크게 겁먹지 말고 일단은 이번 주 초반까지에는 관망 포지션, 그러니까 FOMC 의사록에 대한 부분들, 의사록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금리 인상으로 그렇죠.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점들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그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불확실성으로 사실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잡고 현재 시장은 그 이후에 매수해도 늦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서 한 박자 늦어도 우리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서 나오는 상승 예상 섹터나 종목들 쪽으로 접근해도 크게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악재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승 지속적인 관망 포지션 구간에서의 차익 실현 그러니까 1920포인트부터 1973포인트까지 지수를 끌어올린 그런 섹터들이 IT, 조선, 그리고 자동차, 화학, 건설. 그중에서 우리는 삼성전자와 OCI, 현대건설, IT, 화학, 건설 이번 순환매 섹터들에게서는 한 번씩 전부 수익을 냈던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면서 목표가를 짧게 드리는 이유도 현재 구간은 장기성 트레이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성 전략으로 방망이 짧게 잡고 매매하시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유리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포인트로 잡고 매매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이제 종목을 좀 쉬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보유주 위주로의 포지션 그러니까 현재 NC소프트나 파트론 같은 경우가 현재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 하락 시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섹터를 꼽아서 거의 이제 3개월 넘게 지금 리딩을 해드리고 저희 회원들도 수익을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오히려 지금 매수 대기자분들은 눌림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했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물론 종목별 트레이딩 시장이 맞지만은 사실 이제 그걸 찝는 전문가들이 지금 시장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거의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전문가와 일반 투자자 통틀어서 10% 안에 들어온다는 걸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1980포인트가 됐던 2000포인트가 됐던 결국에는 시장 상황의 시나리오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의 하락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2,000포인트가 됐던 1,980포인트가 됐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 부분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관가하지 마시고 항시 준비를 하고 대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매수하는 거냐 매수하지 말라는 거냐? 당연히 현재 구간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레이딩 바이 구간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 사실 제가 아무리 종목을 좀 강조를 드려도 매수 못하시는 분들은 눌림을 줘도 매수를 못하실 겁니다. 자, NC소프트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어제 이제 코스피 시장이 급하락하고 코스닥이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게임주들이 어제 급락이 나왔죠. 특히 이제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까지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컴투스, 그죠?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9% 정도까지 급락이 심해서 오히려 이 부분들이 NC가 2% 넘게 상승 탄력을 받는 그런 상승이 좀 나아졌다는 것이 되겠죠. 어제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이제 강하게 좀 비판을 하면서 쫄지 말고 눌림 매수다. 그죠? 눌림 매수다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었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외국인들이 현재 NC소프트의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4분기 내에 어떤 그 NC소프트 내에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연말 배당금의 상향이라든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비되는지 어제 이제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제 외국인들이 200억 원 넘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의 하락폭을 받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100억 넘게 매수에 들어오면서 어제 이제 골드만이라든지 메릴린치 기관들의 장난질을 돈의 힘으로 막아버리는 아주 재미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기관들도 이제 급하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공매도나 그죠? 공매도나 대차는 쳐놨지 주가는 오르지 아주 좀 지금 현재 구간에서 후덜덜할 겁니다. 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 이런 공격적인 매수세는 기관들의 어떤 쇼커버링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회로 삼고 오늘 이제 5일선을 재차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5일선에 대한 회복 여부, 그리고 이제 17만 원이냐, 18만 원 돌파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지속적인 눌림 매수로 이제 접근하시면서 다음 주를 대비하는 그런 포지션을 유지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코스닥이 2% 넘게 하락이 좀 나오면서 대부분의 섹터들이 하락이 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고점을 높이고 있는 종목, 혹시나 예상대로 파트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파트론은 사실 NC하고 다른 점이 이제 개인들의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지만은 현재까지 손에 꼽힐 정도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상승 시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만큼 상당 저항분들이 가벼워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지수가 급락을 해도 현재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슈팅이 서서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들을 압축을 하시고 신규 종목들은 한 템포 미루시는 전략을 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FMC 인수하력이 공개될 때까지는 조금은 가분한 포지션 유지하시면서 오늘은 소폭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소극적인 포지션 유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리코멘토님께서는 F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로 좀 매수 타이밍을 잡자라고 보수적인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